됐나? 출발하면 되나? 갑시다. 세비야를 자 갑시다. 세비야 출발. 10일 다 돼가는데. 출발. 현재 위치는 세비야입니다. 오늘은 코르도바를 거쳐서 톨레도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 숙소를 못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톨레도 시내에 숙소는 있지만 무료 주차가 가능한 숙소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가격도 주말이다 보니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숙소를 못 정한 상태고요. 계속 천천히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톨레도 주변에 도시에 숙소를 한번 예약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톨레도까지는 약 450km고요 시간상으로는 한 4시간 반 5시간 예상됩니다. 천천히 또 안전운전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스페인 자동차 여행하면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파파이스 편의점도 있고요. 엄청 큽니다. 2층으로 됐네. 오, 좋다. 아니,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먹고 가자. 빵, 햄버거, 빵, 징그러워. 지금 식사를 하면서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톨레도가 아닌 톨레도에서 약 30km 떨어진 모라라는 지역에 숙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요. 숙박비가 저렴해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었다가 천천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세비야를 출발하여 약 5시간 만에 톨레도에서 약 30km에 떨어진 모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는 이곳입니다. 식당을 경험하고 있는 숙소고요. 65,000원에 1박 결제를 했습니다. 엄청 저렴합니다. 지금 톨레도에는 기본 15만원, 20만원, 그 지금 주말이라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무료 주차도 이렇게 앞에 식당 앞에 가능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숙박을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곳 모라에서 머물고 내일 또 톨레도 마드리드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모라 시내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냥 오늘은 쉬어야겠습니다. 쉬라는 모양입니다. 모라에서 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 숙소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2인 메뉴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보통 스페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저희 한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가 스페인 저녁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먹는 시간대가 좀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마트에 들려서 간식거리를 좀 사서 먹고 다니고요. 스페인 여행하실 때 이런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라 주민분들 한두 분씩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 1층 음식이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고기 밥을 더 시킬까?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딱 봐도 깨닫는 게 되잖아. 됐나? 추한데? 가자. 아니 흡연자가 담배 냄새 나서 가면 어떡하냐? 숙소에 대해서 그렇게 직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지금 흡연자가 방에 담배 냄새가 난다고 빨리 체크아웃 하자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숙소에 좀 민감하신 분은 이 숙소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잠만 잘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룻밤 잘 묵고 갑니다. 오늘 스페인 렌터카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위치는 모라라는 곳이고요. 톨레도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톨레도 구경을 잠시 하고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렌터카 반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톨레도부터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톨레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스페인의 수도였던 톨레도 멋있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여기서 약 한 500m 떨어진 곳에 무료 주차를 하고 왔는데 이런 비수기 때는 그냥 여기 밑에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여기 주차하시고 구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이제 톨레도 시내에 잠시 좀 구경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옛날 스페인 수도 느낌 있지? 이건 내릴 때 너무 때부터 한 5km인가 그때부터 비행기 시작을 비행기 엄청 죽이더만. 이게 망하자지 우리 어렵다 했죠 이렇게. 멋지다. 세비야보다 얘가 와요. 세비야보다 이가. 야 원단보다 얘가 낫겠구만. 성 자체가 이거 자체가 딱 분위기가 있대. 예전 스페인 수도였던 톨레도 구경을 잘 마쳤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 구경할 만합니다. 개성당부터 시작해서 구시가지 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 스페인 방문하시면 톨레도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마드리드로 넘어갑니다.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숙소 체크인을 하고 이제 렌트카 반납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스페인 여행이 끝이 나는 거 시간이 납니다. 천천히 마드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톨레도 이용하실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르고 높은 언덕을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니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드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이 끝나가는데 마드리드 들어가면 끝나는데 유럽 처음 방문해본 소감이랑 장단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있나? 장점하고 장점. 성수보다 비수기 추천.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방문을 해라. 저렴하고 관광객도 좋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비수기에 와라. 고속도로 추천. 두 번째 고속도로를 이용해라. 일부 유료 구간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은 다 무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무료 고속도로를 이용해라. 국도로 다니다가는 좀 고생을 많이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뭐 풍경이 좋으니까 어디든 사진 찍어도 스페인은 좋다. 굳이 뭐 안 가더라도 다른 데 안 가더라도 뭐 유명 관광지를 안 가더라도 그냥 운전만 하고 이래 다녀도 경치가 좋고 다 좋다. 다 좋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한국 음식 꼭 챙겨와라. 한국 음식아 챙겨와야 돼.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한국 음식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다. 에너지. 운전하면서 가더라도 또 많이 걷고 구경하기 때문에 저 스페인 음식 먹는 거랑 또 한국 음식 먹는 거랑 물론 나도 여행을 가면 현지 음식을 챙겨 먹자는 위주인데
유럽은 이렇게 장기 여행할 때는 챙겨올 수 있으면 한국 음식 꼭 챙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단점 같은 거는 똑같이 일맥상통하잖아. 비싸니까 배부르게 못 먹는다. 스페인 음식. 인당 2만 원 3만 원 줘도 배부르게 못 먹. 한 끼 1인당 잡으면 뭐 최소 2만 원 3만 원, 둘이 먹으면 6만 원 7만 원. 그게 한 끼당. 그러니까 저희도 4일 정도 한식을 먹었는데 그게 한 6, 70만 원 아낀 거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 여행 하실 때 꼭 한국 음식 챙겨 오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환율이 높아서 이것저것 스페인 음식의 맛을 보아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 영상에는 편집돼서 안 나오지만 저희도 빵이라든지 우유 이렇게 중간중간 가면서 간식도 많이 먹었고요. 여튼 비싼 거 빼고는 단점이 잘 없다. 비싼 거 빼고는 경치 좋고. 자, 항상 동남아만 다니다가 유럽을 한번 와보니 그런 동남아 안 간다 이제. 눈이 많이 높아졌지. 그래도 우리는 정말 저렴하게 운이 좋아서 진짜 저렴하게 이렇게 여행해보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는 체력이 있을 때 다리 하루에 2만 보 3만 보가래. 왜? 구경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동차 여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루에 한 2만 보 3만 보 평균 2만 보 정도 이상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좀 요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싶어도 숙소 들어가서 씻으면 그냥 바로 기절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볼 게 많아가지고 안 걸을 수가 없다. 가다 보면 좋은 데고 가다 보면 좋은 데 있겠네. 돌아갈 수가 없다. 다리가 많이 아프다. 여튼 체력도 요합니다. 이렇게 처음 방문해보러 유럽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숙소 체크인도 하고 자동차도 반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렌트카 반납을 잘했습니다.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기름 풀로 넣는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슈퍼커버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걱정 없이 그냥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2일간 스페인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렌트카 여행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저도 운이 좋지만 비수기 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도 여유있고 무료 주차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 자동차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비수기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행하기도 날씨도 좋고 복장 덥지도 않고 그렇게 한국에서 치면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늦가을, 초겨울 날씨기 때문에 이런 겨울옷과 조금 추위를 많이 타시면 바람막이 꼭 필수로 챙기시면 스페인 겨울철 여행하시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인 여행하실 때는 국도를 이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무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몇 군데의 유료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료 고속도로입니다. 스페인이 땅이 넓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국도로 여행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무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유소, 요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가 많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많아서 랩솔 이런 뭐 주유기를 넣고 뒤에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같이 셀프로 계산하면 주유비도 기름값도 절감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를 하실 때는 랩솔보다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지 저희도 처음에 도착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 신세대 트렌드 맞게 저도 트래블 로고 카드, 여행자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봤는데 스페인을 여행을 하다 보니 현금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현금을 조금 챙겨 왔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할 때 1유로씩 넣는다고 해서 저도 동전을 바꾸기는 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용카드로 다 가능했고요. 트래블로그 카드로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필요하시면 현금을 조금만 챙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카드 결제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나?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머리로는 이게 되는데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댓글로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12일 정도밖에 여행을 안 해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하면서 뭐 정보라든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가장 궁금하실 게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지 싶은데,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금액인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비행기 왕복 티켓 2인 왕복 기준 111만 9천 원, 그리고 두 번째 렌트카 12일 동안 슈퍼커버 보험, 무제한 키로수, 오토매틱 스틱 포함해서 약 55만 원, 그리고 주유비 총 8번을 주유를 했고요. 오늘까지 해서 약 44만 원, 그리고 숙박비 약 12일 동안 149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150만 원 잡고 15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입장권, 그리고 여행자 보험, 그리고 저희가 먹거리 이렇게 총 합쳐서 약 1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따지면 약 490만 원 정도, 498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넘지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n분의 1로 하면 뭐 1인당 250만 원에 한 2주 스페인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한 이유가, 이렇게 저렴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음식에서 많이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 음식들을 먹으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여행하실 때는 꼭 한국 음식 챙기시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적게 들었냐고 하시면 뭐 사람마다 다 여행하는 스타일마다 다 틀리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2주 동안 2명이서 여행을 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스페인 자동차 여행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 자동차 여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